엄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렇게 혼자 고생하셨는데, 아들의 외침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 보호대로 감싼 제 손, 냉장고에 붙은 진단서, 새벽마다 혼자 부엌에 서던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명절마다 친정 한 번 못 가본 제 서러움을 아들만은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그날 뒤집어진 건 차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구운목 라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이 넘으니 몸이 알아서 깨더군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성호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어젯밤 장 보느라 무거운 것들을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보호대를 찾아 손목에 감았습니다. 이제는 이게 없으면 부엌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시댁은 오래된 한옥이라 아침 냉기가 뼈에 사무쳤어요. 정숙은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다가 안정되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쪽에 자석으로 붙어 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손목 터널증 후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약봉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복용하라고요. 정숙은 잠깐 그 진단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어요. 진료받는 날 3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 돈이면 제사 음식 재료를 더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진단서를 다시 제자리에 붙이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마 위에 어젯밤 손질해둔 재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동태, 쇠고기, 버섯, 고추, 호박. 정숙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20장, 고기전 30장, 버섯전 15장, 고추전 20장, 호박전 10장. 친척들이 20명은 올 테니까 이 정도는 만들어야 했어요.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달군 프라이팬 위에 밀가루 묻힌 동태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뒤집개를 들고 전을 뒤집었어요. 손목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이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매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번만 지나면 다음엔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손등에 뜨거운 기름 방울이 닿았습니다. 정숙은 움찔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손등을 입으로 후 불었습니다. 빨갛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손등을 식혀주었어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58살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정숙은 대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친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엄마, 올해도 못 가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추석에 친정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시댁에 있어야 한다고요. 정수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성호였어요. 정숙은 손을 물에서 빼고 재빨리 앞치마로 닦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성호는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붙이고 있는 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고생이네. 그게 다였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정숙은 익숙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다 끝나요. 성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진단서를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봤는데 모른 척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번만 지나가자. 형님도 오시니까 부모님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또 이번만이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매번 이번만이라더니 대체 언제 끝이 날까요? 성우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숙은 다시 전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뒤집개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뒤집개를 놓쳤어요. 철컥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급히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어요. 찬물에 손을 또 담갔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울컥하는 마음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었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손 대었어요? 도연이 정숙의 손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숙은 얼른 손을 뒤로 숨겼어요. 괜찮아. 이 정도야.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출근 늦겠다. 얼른 가봐.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안했습니다. 걱정 끼쳐서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아, 고추전도 꼭 해야 한다. 네, 어머님. 정숙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메뉴판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챙기시네요. 냉장고 앞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결혼 사진이었어요. 28살 정숙의 얼굴은 밝고 환했습니다. 옆에 선 성우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 작은 집 며느리가 이런 건 줄. 정숙은 사진에서 눈을 떼고 다시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추석이었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전 붙이기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손목을 주무르며 잠깐 의자에 앉았어요. 발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이번만 지나면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로 이번이 지나면 뭔가 달라질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현관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엔진 소리가 달랐습니다. 성우가 타는 낡은 소나타와는 확연히 다른 부드럽고 묵직한 소리였어요. 벤츠 소리는 역시 다르네. 혼잣말을 하며 손을 닦았습니다. 큰형님 철민이 도착한 거였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어머, 큰아들.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나가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어요.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며느리 영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번엔 백화점 VIP 선물 세트예요. 한우하고 과일이에요. 시어머니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역시 큰 댁은 다르다니까. 이렇게 좋은 걸 또 사왔어? 정숙은 부엌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현관을 봤습니다. 철민이 트렁크에서 고급 포장된 상자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영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나와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계셨어요.
정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사하러 나가봤자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어요. 밀가루 묻은 손으로 악수할 수도 없었고요. 잠시 후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어요.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였습니다. 동서, 혼자 하기 힘들지? 영자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도마 위에는 손질한 재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정숙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서울서 내려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영자는 부엌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울 생각은 없는 듯 했어요.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아, 피곤하긴 한데 어젯밤에 골프 모임이 있어서 늦게 잤거든. 정숙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골프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동서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파? 영자가 정숙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손목 보호대를 앞치마 뒤로 감추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2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만들어야 했어요. 정숙은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목이 점점 더 아파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시가 되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철민이 식탁 상석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큰애가 이번에 로펌 송무팀으로 발령받았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그래. 역시 우리 손주는 대단해.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변호사 5년차 치고는 괜찮은 편이죠.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1억? 정말 대단하다. 철민은 연신 웃으며 자식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교사가 됐고 딸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어요. 친척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부엌을 오가며 반찬을 더 가져다 놨습니다. 큰아들 도연이 퇴근했는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번에 형사팀 지원했는데요. 시아버지가 국그릇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이나 더 먹어라.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어요. 정숙은 도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영자가 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며느리 대접을 받고 나는 가정부 취급일까? 오후 4시쯤 되자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일 제사 음식까지 미리 만들어둬야 했거든요. 정숙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손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정숙은 손목을 주무르며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얼른 손을 내렸어요. 왜? 도연이 정숙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보호대 위로 부어오른 살이 만져졌어요. 엄마, 이거 심한데요? 괜찮아. 내일 제사만 지나면 쉴 수 있어. 도연은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문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진단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급히 다가가 진단서를 떼어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벼운 거. 언제 병원 가셨어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손목 터널증 후군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도연이 정숙의 손에서 진단서를 가져갔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3개월 전이잖아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쉿, 조용히 해. 아빠한테 말하지 마. 정숙이 도연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왜 말하면 안 돼요? 괜히 걱정만 시켜. 병원비도 아깝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뭐가 아까워요? 엄마 건강이 먼저잖아요. 정숙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만 참자. 큰 집도 왔는데 소란 피우면 안 돼. 30년 동안 엄마는 계속 참기만 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정숙을 바라보다가 진단서를 냉장고에 다시 붙였어요. 엄마, 전 더는 못 참겠어요. 작게 중얼거리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어요. 도연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내일 제사 음식을 점검했어요. 전은 다 부쳤고 나물도 무쳤고 국도 끓여뒀습니다. 손목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퍼졌어요.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만 버티자. 내일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3시, 정숙은 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팔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눈밑이 푹 꺼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했어요. 정신 차려, 정숙아. 혼잣말을 하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댁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시누이, 조카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었어요. 정숙은 현관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숙이 고생 많다. 올해도 음식 잘 준비했겠네. 말뿐인 위로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숙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응접실에서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화장을 고치는 여유까지 부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왔어요. 10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상차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제사상을 혼자 옮기려다가 손목에 힘이 빠졌어요. 상이 기울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다시 잡았지만 손목이 삐끗했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목을 감싼 채 잠깐 주저앉았어요.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은 얼른 일어섰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해. 손님들 기다리잖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이를 악물고 다시 상을 들었어요.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휴, 정숙이 또 혼자 하네.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말이야.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누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큰언니는 멀리서 왔으니 쉬어야지. 작은 언니가 해야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11시였습니다. 4시간 동안 거의 혼자서 준비한 거였어요. 정숙은 화장실로 들어가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한 알만 먹어야 하는데 세 알을 꺼냈어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정수가 조금만 더 버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도연이 아빠 성우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빠, 엄마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부엌일을 하면 부모님이 뭐라 하신다. 체면이 있지.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손짓했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이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어. 정숙이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엄마가 할게. 도연이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어두웠어요. 주먹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함을 느꼈어요. 제사 시작 30분 전 정숙은 마지막으로 상을 점검했습니다. 20가지 음식이 빼곡히 차려져 있었어요. 빰, 대추, 배, 사과, 생선, 고기, 전, 나물, 떡. 하나하나가 다 정숙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손으로. 중얼거리며 상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친정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지금 혼자 추석 나시겠네. 눈앞에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구집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려 드시는 엄마요. 30년 동안 추석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첫 추석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며느리는 여기 있어야지. 그 이후로 계속이었습니다. 정숙은 매년 추석 아침 친정에 전화만 걸었어요. 가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네, 어머님. 숟가락 놓는 방향이 틀렸어. 이쪽으로 놓아야지. 죄송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숟가락을 다시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됐다. 수고했어. 그게 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도연이 멀리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사 시작 직전 정숙은 부엌 구석에 앉았습니다. 손목을 주무르며 잠깐 쉬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버텨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들이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가야 했어요. 제사가 곧 시작될 테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30년 동안 매번 그렇게 말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정숙은 보호대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이 또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정숙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철민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손목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됐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남자들만 상 앞에 섰어요. 여자들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제일 뒤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절을 하는 동안 정숙은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음식을 데워야 했거든요. 물도 따라야 했고요.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영자는 제사상 앞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영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가 있으니 상이 빛나네. 정숙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인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숙은 또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와야 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철민이는 전화라도 자주 해서 효자야.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워. 고모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큰 집은 바쁜데도 명절마다 오잖아요. 대단해요.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년에 2번 오는 게 효도면 나는 뭐지. 365일 여기 있는데요. 철민이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애 결혼식 날짜 잡았다며? 언제라고 했지?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월이요. 신라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신라 호텔? 역시 우리 손주는 달라. 고모가 감탄했습니다. 와, 거기 예식 비용이 억 단위라던데? 철민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뭐, 큰애 결혼식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정숙은 반찬을 더 가져다 놓으며 귀를 막고 싶었어요. 도연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요.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정숙은 도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자가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동서,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 거칠의 칭찬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매년 이렇게 하느라 힘들지 않아?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솔직히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손재주가 없어서. 교묘한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큰언니는 서울서 사회활동도 하시잖아요. 바쁘실 텐데.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큰 며느리는 달라. 작은 언니는 뭐 원래 이런 거 하려고 시집 온 거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테이블 위 냅킨을 3개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정숙은 테이블 밑에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시아버지가 술 한 잔을 하며 말했습니다. 작은 집은 참 순하고 좋아. 말 안 하고 일 잘해.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손인가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우는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과 술잔만 주고받았어요. 정숙이 성우를 바라봤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정숙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더 가져다 놓고 빈 그릇을 치웠어요. 영자는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작은 언니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 이제 익숙하겠네? 정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뭐. 신우이가 정숙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정숙이 대답하려는데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정숙은 깜짝 놀라 도연을 봤어요.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손목도 아프시고 위도 안 좋으세요. 성우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야, 괜한 소리 하지 마. 도연이 아빠를 똑바로 봤어요. 괜한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휴, 나이 들면 다 어디 하나씩 아픈 거야. 괜찮아. 정숙이 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밑에서 도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제발 참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식탁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30명 분량의 그릇이었습니다.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릇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의 이야기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정숙은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영자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서, 혼자 하기 힘들지? 근데 나 설거지 정말 못해서.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곧 끝나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았어요. 그릇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깨졌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가 조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정숙은 깨진 그릇을 주우며 대답했어요.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숙은 휴지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만 여기서 혼자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30년째 똑같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날 때쯤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숙은 손을 닦으며 돌아봤어요. 왜? 도연은 한참을 엄마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작게 중얼거리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음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2차 식사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배가 고프다고 했거든요. 정숙은 또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까 베인 손가락이 아직도 쓰라렸어요. 휴지로 감싼 손가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목 통증이 극심해졌어요. 진통제를 3알이나 먹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릇을 쥔 손이 떨렸어요. 정숙은 싱크대에 기댄 채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이야기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정숙은 혼자 부엌에서 30명 분량의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을 보며 웃었어요. 정수가 고생 많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뭐 매년 얻어먹기만 하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네. 고모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매번 음식만 먹으러 오잖아. 미안하네.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신우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뭐 좀 해야 하는데 큰언니는 바쁘시니까.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작은 언니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모가 부엌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30년 동안 공짜로 먹었으니 미안하긴 하네.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부엌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얻어먹기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얻어먹기라고 하다니요. 정숙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도연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도연아, 그거.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엄마의 진단서가 들려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였어요? 정숙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 있잖아.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조용히 할 일이에요? 엄마가 아픈데? 도연아, 제발. 정숙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진단서를 들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도연아, 안 돼. 정숙이 급히 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연이 제사상이 있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도연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집 제사입니다.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도연이 진단서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혼자 제사 준비하시면서 생긴 병입니다. 정숙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하지만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다 제사 음식 만들면서 생긴 거예요.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냉장고로 가서 약봉지를 가져왔어요. 이 약들 보세요. 엄마는 매일 이걸 드세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어른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도연이 큰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는 추석에 친정 한 번도 못 갔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버지는 1년에 2번 오시고 평소엔 전화 한 통이면 효자시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요? 365일 여기 계시는데요? 시어머니가 말하려 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도연이 테이블 위 음식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가 다 엄마 손으로 만든 건데 왜 아무도 고맙다는 말 안 해요?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우리가 안 했나? 고맙다고 했지. 도연이 고모를 봤습니다. 입으로만요. 진짜로 고마우면 같이 하셨어야죠. 도연의 손이 테이블 끝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연아, 안 돼. 하지만 늦었습니다. 도연이 테이블을 확 밀어버렸어요. 콰당, 제사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아, 흐느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도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바닥에는 30년 동안 정숙이 만들어 온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나물이 흩어져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철민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제사상을 뒤집다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바닥에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나물과 전이 흩어져 있었어요. 정숙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성우가 급히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정을 어떻게 해? 제사상을 뒤엎다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철민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도연은 큰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큰아버지예요.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도연이 말했습니다. 1년에 2번 오시면서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큰 소리예요? 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도연이 큰어머니를 봤습니다. 큰어머니는 30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뭐 해주셨어요? 영자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번 오셔서 편하게 쉬기만 하시고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모가 나섰습니다. 도연아,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집안에는 규칙이 있어. 도연이 고모를 봤습니다. 그 규칙이 사람 잡는데도요? 고모의 표정이 굳었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무 심하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건 30년 동안 우리 엄마를 혼자 고생시킨 거예요. 정숙이 일어나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제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엄마, 왜 참으세요? 왜 계속 참기만 하세요? 정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게 엄마 역할이니까.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게 엄마 역할이 아니에요. 성우가 도연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야, 내가 너무 심했다. 도연이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는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성우가 멈칫했어요.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셨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거죠?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단서 받은 지 3개월 됐어요. 아빠는 아세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계속했어요. 몰랐죠? 엄마 옆에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이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자. 흐느끼며 말했어요.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애내 보내. 시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도연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면 엄마도 같이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뭐?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는 못 나가요. 정숙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아, 무슨 소리야? 도연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서 나가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못 가.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요? 왜 못 가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 며느리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전에 사람이잖아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흐느낄 뿐이었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무 나갔다. 사과해. 도연이 큰아버지를 봤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큰아버지가 하셔야죠. 철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도연이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안 하셨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분위기가 극도로 냉랭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도연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 나갑니다. 엄마도 곧 모시고 올게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나간 거였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볼게. 오늘 일은 정말. 수군거리며 집을 나갔어요. 고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정수가 아들 교육 잘못했네.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결국 시부모, 철민 부부, 성호, 정숙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아,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30년 키워준 은혜를 저렇게 갚나. 정숙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철민 부부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영자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힘내. 우린 먼저 갈게. 위로의 말이었지만 공허했습니다. 철민 부부도 떠났어요. 성우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58살 여자였어요. 나는 뭐였을까? 30년 동안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연의 차가 마당에 없었어요. 정말 나간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괜찮아. 집에 가서 쉬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시부모와 성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연이는 당분간 집에 들이지 마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네, 아버지.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이도 단단히 혼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귀를 막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성우의 낮은 대답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정숙은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목소리는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그래도 들렸어요. 머릿속에서 그 소리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도연이는 당분간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말, 잘못 봤다는 말. 그 말들이 정숙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일까?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58살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은 고요했어요. 도연의 차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나가버린 거였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자가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도연아, 엄마야. 괜찮아. 집에 가서 쉬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꼭 쥐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1시, 12시, 1시.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사고라도 나진 않았을까? 정숙은 또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도연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추석. 처음으로 제사 준비를 했다.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지. 시어머니께서 잘했다고 하셨다. 뿌듯했다. 젊은 정숙의 글씨였습니다. 희망이 가득했던 글씨였어요. 정숙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추석. 벌써 10년째다. 언제쯤 익숙해질까? 손목이 자꾸 아프다. 하지만 참아야지. 글씨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설. 손목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말 못한다. 시어머니께서 뭐라 하실까봐. 그냥 참자. 가장 최근 글이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30년 동안 뭐 하며 산 걸까? 정숙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도연이었을까? 하지만 화면에는 다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바라만 봤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전화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저 화면을 응시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정숙아, 추석 잘 보내고 있니? 엄마 보고 싶구나. 정숙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명절에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첫 추석 때 시어머니가 말했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그 이후로 계속이었습니다. 매년 추석 아침 전화만 걸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제사 끝나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가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못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가 받았어요. 정수가 왜? 무슨 일 있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친정 엄마는 바로 알아챘어요. 우는 거야. 왜 우니? 뭐가 힘들어? 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추석에 한 번도 엄마 보러 못 갔다고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미안하다, 정숙아.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친정 엄마가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와. 엄마가 데리러 갈까?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친정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무 힘들면 그냥 나와. 엄마 집이 있잖아. 정숙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알아요,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에 저장된 도연의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어렸을 때 웃던 도연, 경찰 제복을 입은 도연. 사진 속 아들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도연이한테 짐이 됐구나.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 열어.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진단서 왜 말 안 했어?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부모님 편, 형님 편만 들었잖아요.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었어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가 사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성우는 정숙의 손목을 봤습니다. 보호대가 감겨 있었어요. 퉁퉁 부어오른 손목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어? 성우가 물었어요. 오래됐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왜 병원 안 갔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갔어요. 3개월 전에.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지? 관심 없으셨으니까요. 정숙의 대답이었어요. 둘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이 말이 맞았어. 정숙은 성우를 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내일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바뀔 것 같아요. 정숙이 물었어요.
성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시도는 해야지. 정숙은 대답 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겨우 1시간쯤 잠들었다가 깬 거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부엌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곧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가 아침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 밖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성우에게 말하는 소리였어요. 내 처가 아침도 안 한다는 말, 이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 정숙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성우가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약 먹고 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 정숙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성우가 뭐라고 대답할까?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성우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바꾸긴 뭘 바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 방식도 명절 음식 준비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정숙은 문틈으로 귀를 갖다 댔습니다. 성우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우야, 내가 미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혼자 해왔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죠.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작은 집 며느리 역할이야. 성우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정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니?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정숙은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성우가 저렇게 말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쩌자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형님과 돌아가며 제사 지내고 음식도 간소화하고 비용도 나눠내겠습니다. 형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려와? 시어머니가 반박했어요. 형님도 부모님 아들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성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내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성우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성우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성우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손목 터널 증후군. 전부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생긴 병입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집안 규칙이 있는데. 성우가 반문했습니다.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정숙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으니 체면보다 평화가 좋긴 하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조금 수긍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내대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형님한테 말해봐라. 형님이 찬성하면 하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은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거실을 살짝 봤어요.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숙은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도연이 받았어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어디야? 정숙이 물었어요. 집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정숙이 대답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에.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처음으로 엄마 편을 들어줬어.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고마워, 도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숙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안 울어. 이건 기쁜 눈물이야. 정숙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분명했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목이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어요. 정숙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3시가 아니었어요.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정숙이 말했어요. 성우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준비해야지.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문 안쪽을 봤어요.
진단서와 약봉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의 메뉴 5가지. 간소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메모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전 9시쯤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 부부가 도착한 거였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영자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자도 앞치마를 가져왔더군요. 동서,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영자가 말했어요. 정숙은 놀라 영자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작년에 정말 미안했어.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모르는 척했어.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동시에 웃었어요. 영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들도 모여 있었어요. 철민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손놀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써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옆에서 가르쳐 줬어요. 형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연도 와서 거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민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아, 작년엔 미안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았어.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정숙이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볼게.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였어요. 영자가 나무를 묻히고 철민이 팔을 썰고 성우가 국을 끓였습니다. 도연은 전을 부쳤어요.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실수로 간장을 엎질렀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철민이 팔을 너무 굵게 썰어 또 웃음이 터졌어요.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어요. 예전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가득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이 좀 작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은 가득해요.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함께 절했습니다. 정숙도 처음으로 제사에 함께 했어요. 절을 하며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상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이 앉아서 먹었어요. 영자가 음식을 나르고 성우가 물을 따랐습니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네.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 친정 엄마한테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성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전화해. 정숙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엄마가 받았습니다. 엄마. 정숙이 말했어요. 정숙아.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정말. 응. 30년 만에 추석에 처음 가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기다릴게.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다녀올게. 전화를 끊고 보니 시어머니가 옆에 서 있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거라. 30년 동안 못 갔으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안하다, 정숙아. 정숙은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숙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둘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화해였어요. 정숙은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앉았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숙을 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밝아 보여요. 정숙이 웃었어요. 그래.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도연도 손을 꼭 쥐었어요. 제가 고마워요, 엄마. 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수 씨. 철민이 불렀습니다. 네, 아주버님. 정숙이 대답했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내년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합시다. 정숙은 놀라 철민을 봤습니다. 정말이세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이제 돌아가며 해야죠. 영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요리 못하지만 열심히 배울게.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자가 고마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우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정숙을 봤어요. 여보. 성우가 불렀습니다. 정숙이 돌아봤어요. 응.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성우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숙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명절 직후 친정에 가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정숙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성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을 보며 웃었어요. 예쁘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성우가 다가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짜야.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정숙은 성우를 돌아봤어요. 그래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응,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정숙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둘은 함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있었어요. 정숙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어머님께 안부 전해.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아.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웠어. 30년 동안. 정숙은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숙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시어머니도 정숙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도연이 차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에게서 몸을 떼고 차로 향했어요. 엄마 가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차에 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나와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안동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을 보낸 그 집이었어요. 이젠 더 이상 감옥 같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기분 어때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뵙는 거 오랜만이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작년 설에 잠깐 뵀는데 추석에는 진짜 오랜만이야.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할머니 진짜 좋아하시겠다. 정숙은 창밖 풍경을 보며 회상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시댁으로 가는 길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수가 시집가서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30년 동안요. 이제야 가는 거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가 물었어요. 왜 울어?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요. 성우가 정숙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정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엄마가 나왔어요. 정숙아. 친정 엄마가 불렀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려 뛰어갔습니다. 엄마. 모녀가 껴안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정숙을 꼭 안았어요. 아이고, 내 딸. 내 딸. 정숙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친정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성우와 도연은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친정 엄마가 정숙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자주 와.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엄마가 준비한 밥상이 있었어요. 30년 만에 명절에 오는 건데 뭐라도 해줘야지.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자주 올 거잖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주 올게요.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은 따뜻했어요. 정숙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 후 엄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웃었어요.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달라졌니?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요. 도연이 덕분에. 친정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효자네. 정숙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을 나서야 했어요. 친정 엄마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꼭 와.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친정 엄마가 성호를 받습니다. 사위도 고마워. 우리 딸 이제 좀 편하게 해줘.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꼭 그러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안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적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린 정숙의 글씨였어요. 정숙은 그 아래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날짜와 함께요. 자유로워졌다. 이제 시작이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우가 손을 잡아줬어요. 도연이 백미러로 엄마를 봤습니다. 가족 모두 미소 짓고 있었어요. 차는 안동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성우, 그리고 엄마.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질 거예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길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간 참아온 정숙처럼 묵묵히 견디셨을까요? 아니면 도연처럼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